여러분, 로봇 수술 받았는데 보험금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것은 싹둑,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는 보험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표적 항암과 다빈치 로봇 수술비를 따로 구성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약간의 근거로 정확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근에는요, 다빈치 로봇 수술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요. 한도가 커서 로봇 수술을 하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빈치 로봇 수술비에서 다빈치의 뜻을 알고 계셨나요? 다빈치는요, 수술 방법이나 이름이 아닙니다. 특정 질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회사에서 만든 기계의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 수술 기계의 이름인 것이죠. 약간의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의 정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빈치 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수가 코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술 기록지상 다빈치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받으면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정 기계를 사용해서 수술을 받아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레보아이 로봇 수술비 특약도 나왔는데요.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것도 기계의 이름입니다. 다빈치는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계고요. 레보아이는 국내 업체에서 만든 기계입니다. 24년도 6월에 분당 재생병원에서 로보아이를 도입했는데요. 앞으로 다른 병원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다빈치 로봇 수술비 5천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어떤 암이 진단돼서 정말 명의를 찾아서 2달을 기다려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어머나, 명의 선생님은 레보아이 수술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빈치 로봇 수술 5천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은 1원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다빈치와 레보아이 둘 다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조금 불만이기는 합니다. 그냥 로봇 수술비 이렇게 판매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서요, 그러면 둘 다 가입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종합보험을 20대에 가입했다면요, 언제 암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사실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까지 이 두 업체만 존재할까요? 또 다른 로봇 수술 기계가 나왔다면요, 보장을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한 상황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은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로봇 수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특약인데요. 정말 비급여일 때만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비급여 치료비인데 비급여에 보장되면 되지, 이게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약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을 보면 전액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요, 그게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여에는요, 공단과 내가 나눠서 내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오른쪽에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급여지만 내가 전액을 내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요,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금이랑 비급여는 다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급여인데 내 돈을 내야 된다고? 이 이야기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24년도 3월에 에너투라는 약이 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약은요, 연간 약 8,3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생겼는데요. 급여 처리가 되면서 417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몇 개월 뒤인 24년도 9월에요, 또 뉴스가 나옵니다. 에너투 주가요, 10명 중 2명만요, 급여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 달라고 말이죠. 아까 급여 처리해준다고 했지만요, 모든 환자라고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요, 어떤 경우 급여 처리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안 되고요,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만 보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방암은 맞지만 급여 처리 조건에 맞지 않으면요,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에너투주를 예를 들면 8,300만 원의 내 자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급여도 중요하지만요, 전액 본인 부담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롭고 한도를 높이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특정 치료만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비를 대체할 특약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추천드립니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요, 비급여나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 한 개 치료를 하면요, 매년 가입 금액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3천만 원을 가입하고요, 이 세 개의 치료 중 하나만 받으면요, 3천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를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비급여로 표적 항암을 할 경우에 중복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기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급여 치료비를 추천드리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비급여로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암 수술을 하면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표적 항암만 된다, 양성자만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 특약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치료도 보장이 됩니다. 보장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 치료의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텐데요. 이 치료가요, 항암 약물이나 항암 방사선, 암 수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다면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약이 나올 때마다 보험을 또 가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이암도 보장이 됩니다. 저는 암이 무서운 이유가 전이 되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을까 봐입니다. 비급여 암 치료비는요, 전이식뿐만 아니라 재발암, 새로운 암 모두 보장을 하고요. 90세 혹은 100세 내가 가입한 만기까지 매년 보장을 합니다. 든든하죠? 네 번째는 저렴합니다. 보장이 좋아도요,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 원을 구성했을 때요, 10년 고지형으로 20세 남성의 경우 8천 원대, 60세 남성도요 2만 3천 원대입니다. 여성은 10년 고지형 기준 20세에서 60세까지요 15,000원을 넘어가지 않고요. 오늘은요, 현 시점에서 암 치료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비교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 나이에 맞는 보험료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에 보험 디자이너를 검색하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